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자원순환의 전환, 바다와 갯벌의 보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행정의 과제가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의제이며, 이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분명한 방향과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인천환경정책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민이 직접 인천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공론의 장을 거쳐 실제 공공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39건의 정책이 모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18건의 후보 정책이 선정되었다. 이후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리고 정책 공유회와 지방선거 대응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흐름이 추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지 정책 몇 가지를 고르는 일이 아니었다. 시민이 도시의 환경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 방향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다시 정치와 행정의 언어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 인천환경정책원은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을 공론화하고 공약화하며 이후 이행까지 점검하는 주도 거버넌스의 실험이다. 장을 맡은 최명순입니다. 잠깐 내용을 봤는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엄예은입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 잘 받아안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윤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서부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김동재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진보당 제가 비례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보당 논현구의 시의원으로 나왔습니다. 노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 교수님의 먼저 해주시죠.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가님께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어떤 인천 여건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도움이들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의 변병설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환경정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환경정책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인천시 환경정책도 관심을 갖고 또 강의할 때 사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인천 환경정책은 올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직접 인천의 환경정책을 또 제안하고 정당과 후보자 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대안들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을 제안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인천의 이 특성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이 공장들이 또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도시이면서, 또 갯벌과 해양,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의 이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실행 주체로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인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 탄소를 좀 줄이면서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고 좀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산업단지, 우리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 의무화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차원을 이번 제안서는 그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우리는 인천의 바다와 갯벌 도시의 생물 다양성과 녹지 자원 순환과 녹색 소비, 기후에너지 전환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들을 한 권에 담았다. 각 정책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에서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과제이자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정책 제안이다. 하신 분들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거는 조례가 필요할 거고, 어떤 건 예산이 필요할 거고, 어떤 건 조직이 필요할수록 올라왔는데,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올해 7월에 부산에서 관련된 회의가 열립니다. 인천이 동의를 했죠. 경기도도 동의를 했고, 근데 경기도도 단 한 곳, 인천도 단 한 곳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에 민망한 상황이 올해 7월에 벌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치권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정당들에서. 또 하나, 지금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시급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산업단지가 노후한 산업단지들입니다. 이미 인천시는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꽤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개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황일 거냐, 빠르게 확인을 해서 안 포함이 되어 있다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 가고 나면 손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꽤 많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 하나, 인천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매립지 다 아시는 문제처럼, 그래서 제안 나오는 것들이 전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처리에 대한, 요거는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래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 그래서 최율 당시 총장님하고 서울대 미생물학과의 김상정 교수, 일본도 모시고 독일 행첼 가서 환경의 어떤 이런 오염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런 걸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했던 게 과거에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ABS 소재를 라스 리니어 알킬 설포네이트로 바꾸고 그래서 생분해도를 확 높인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제 세제 위주의 세척제 위주의 세제를 효소 세제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까, 하이타이에서 슈퍼타이가 그때 나온 겁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는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기술도 생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위기는 뭘까요? 유가입니다. 유가, 그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플라스틱 같은 게 소재가 지금 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나프타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 소재가 지금 생산이 중단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환경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환경운동 측면에서 노플라스틱 아까 오션 얘기도 나왔지만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 제 전공 분야의 생명공학이라는 게 실제로 플라스틱 대체 기술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어떻게 저감시킬 거냐 하는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그린 바이오텍, 화이트 바이오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노골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런 걸 준비할 때 좀 얹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발포 플라스틱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자재, 건축자재 또는 아까 발제안에서도 나왔지만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면 주말 농장에 가면 땅을 조금만 파다 보면은 수치로 보면 여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가장 편리한 어떤 그런 도구이지만 이제는 계륵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몇 년 전에는 재활용 쓰레기차들이 스티로폼을 안 가져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새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다는데요. 저는 그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가서 숭어를 낚아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배를 갈라 보니까 스티로폼 알갱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좀 비겁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언론사에다 제공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은 저희는 공공성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후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AI나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전기 이런 것들이 기업으로 다 귀결되고 있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 위기를 겪는 시민들의 이 공공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저희 당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오늘 시민들이 제안한 그 정책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공공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형, 기업 주도형 이런 기후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는 지자체의 공공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득의 분배나 이런 것들도 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거의 다 제안되고 있어서 반가운 얘기인 거고요. 사실 저희 당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오늘 18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다 고민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받아 안고 돌아가서 작은 당이지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찾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제시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데요. 기후 돌봄이라는 것은 그 기후위기 시대에 소외되는 존재들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안해주신 정책들도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시민들을 정책의 주체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정책들 중에 그 특히 기후에너지는 정의당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기후에너지를 포함해서 인천의 지역적인 특성인 섬과 바다, 갯벌 그리고 자원, 소비 이런 정책들까지도 속에서 개발대신 보호하자라는 것보다도 시민과 환경이라는 것이 함께하고 또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 분야의 내용들 또 발제자분께서 정리해 주신 이 정책 제안들의 방향이 사실상 기본소득당의 비전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저희 당의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 핵심 정책이기도 하고요. 또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나 혹은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 조성과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장 대표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임해달라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절박하게 청해 주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좋은 얘기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정책 파트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후에 협약 자리까지 꼭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시의회 의원 비례대표로 도전하고자 하고 당에서는 영종 구의원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희가 물론 작은
당이지만 전 항상 당선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주신 내용들 실현될 수 있게 또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치권 안에서 이 환경 의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많이 묻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마 기사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식 전투기 한 대가 1시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는 자동차 대비 7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지구적 위기는 사익과 가치의 전쟁에 잠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에 결코 뒤처짐으로 느껴지는 위협이 되었고요. 생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단지대와 그리고 해양 환경이 인접한 인천에는 조금 더 큰 일일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시민 가치 공감 환경이 필요합니다. 생태 에너지 교육 당연히 필요하고요. 참여 가능한 공론장도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시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이 정책들에 응답해야 한다. 무엇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이행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듯이 장포 심리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미래 세대,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이걸 기준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셨죠. 우리 낙타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비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있어서 이러다가 전국이 마비될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린 쓰레기 봉투 하나만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문제들이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깨깍깨깍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속에서 하나만 마비가 돼도 우리 다음 세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전쟁. 그 전쟁에 우리가 휘말리. 그 단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이 정책들을 진지하게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고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증거로 남습니다. 네, 앞으로 받아서 하실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소득. 저희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잘리거든요. 이렇게 잘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반보만 갈게요. 반보만 갈게요. 네, 사이사이 잘 부탁드리고요. 네, 환경 기후 의제가 잘 반영되길 바라면서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천환경정책원 시민정책 공유회 인천환경정책5는 이번 제안서가 지방선거 시기에 일회성 문서를 넘어 시민과 함께 인천의 환경정책을 바꾸고 그 약속의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발제식에 참여한 정책 제안자 시민 666명, 단체로는 가톨릭 환경연대, 글로벌 에코투어 연구소,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모두의 거버넌스 협동조합, 인천갯벌 세계유산 추진 시민협력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해바람 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 YWCA, 저어세 NGO 네트워크, 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브릿지연구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인천환경정책원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직접 인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기획된 시민참여형 정책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훼손, 갯벌과 해양 생태계 위협, 자원순환 전관과 같은 환경 문제는 인천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주변 의제로 밀리거나 일부 전문가와 행정의 과제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천환경정책원은 시민의 문제의식과 생활, 곧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공론회의 실제 지방정부 정책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 제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이 사업은 환경 정책을 어렵고 추상적인 의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공적 과제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할 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환경 의제를 확장하고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환경정책원의 핵심 취지이다.